공항에서 아무 문제 없이 도착했는데도 갑자기 따로 불려가 추가 심사를 받게 된다면 어떨까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단지 몇 마디 답변 때문에 여행이 시작도 하기 전에 멈춰버린다면요? 저는 15년 동안 국제선을 오가며 수많은 승객을 가까이에서 지켜봤고 그중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바로 이런 장면이었습니다. 정직하고 평범한 사람들이 단지 표현 하나 때문에 의심을 받고 몇 시간씩 붙잡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말하느냐였습니다. 이건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실을 더 정확하고 안전하게 전달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입국 심사관들은 거짓말만 찾는 것이 아니라 불명확한 답변, 일관성이 없는 말, 그리고 특정 단어에 반응하도록 훈련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여행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규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답변이 조금이라도 애매하게 들리면 그 순간부터 상황은 복잡해집니다. 저는 실제로 그냥 여행하러 왔다고 말한 분이 추가 질문을 받고 결국 1시간 넘게 붙잡혀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호텔 이름을 정확히 말하지 못해서 계속 질문을 받았고 결국 당황해서 더 복잡한 설명을 하다가 상황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런 일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입국 심사가 더 엄격해지면서 이런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지금 실제로 입국 심사에서 자주 묻는 12가지 질문과 그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하는지를 정확한 표현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팁이 아니라 여러분이 빠르고 편안하게 입국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실전 방법입니다. 작은 표현 하나가 전체 경험을 바꿀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방문 목적에 대한 질문입니다. 입국 심사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거의 항상 듣게 되는 질문입니다. 방문 목적이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그냥 구경하러 왔어요. 또는 그냥 여행이요. 또는 잠깐 머물 예정이에요. 이 답변들이 왜 문제가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심사관 입장에서는 이 답변이 너무 모호하게 들립니다. 여행인지, 방문인지, 비즈니스인지, 혹은 다른 목적이 있는지 전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심사관은 더 깊이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질문은 점점 많아지고 결국 추가 심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간단합니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답변은 관광입니다. 또는 휴가로 왔습니다입니다. 여기서 끝내도 충분합니다. 만약 추가로 물어본다면 일주일 동안 관광 명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처럼 간단하게 덧붙이면 됩니다. 핵심은 명확함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승객이 있습니다. 60대 여성분이었는데 그냥 방문이라고 답했다가 누구를 방문하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황해서 특별한 사람은 아니고 그냥 나라를 보러 왔어요 라고 답했는데 그 순간 의심을 받기 시작했고 결국 45분 동안 추가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건 피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단순히 관광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심사관은 무엇을 할 예정인가요? 라고 추가 질문을 합니다. 이때 그냥 돌아다닐 거예요? 또는 계획은 없어요? 라고 답하면 또다시 문제가 됩니다. 계획이 없다는 말은 심사관에게 불안 요소로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간단한 계획을 준비해야 합니다. 에펠탑을 보고 박물관을 방문하고 강투어를 할 예정입니다. 처럼 구체적인 활동을 말하면 충분합니다. 완벽한 일정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기본적인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공식이 있습니다. 방문 목적, 타스, 구체적인 활동입니다. 예를 들어 관광으로 왔고 주요 명소를 둘러볼 예정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또 하나 절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비자와 답변이 일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관광 비자로 입국하면서 회사에 들를 수도 있다거나 회의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을 한다면 그 순간 문제가 시작됩니다. 아무리 가벼운 방문이라도 업무와 관련된 단어는 즉시 경고 신호가 됩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일했던 회사에 잠깐 들를 예정입니다.
라는 말은 여러분에게는 단순한 인사 방문일 수 있지만 심사관에게는 업무 활동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장 안전한 답변은 과거에 이곳에서 일한 적은 있지만 이번 여행은 관광이 목적입니다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입국 심사에서는 특정 단어들이 매우 민감하게 작용합니다. 비즈니스, 회의, 회사, 일 같은 단어는 관광 비자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관광객입니다. 그 사실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체류 기간입니다. 얼마나 머무를 예정인가요? 이 질문에 많은 분들이 일주일 정도요, 아니면 좀 더 있을 수도 있어요처럼 애매하게 답합니다. 하지만 이런 불확실한 표현은 또 다른 의심을 만듭니다. 심사관은 왜 정확한 기간을 모를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답변은 구체적인 기간입니다. 10일 동안 머무릅니다. 또는 2주 예정입니다처럼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은 반드시 여러분의 항공권 정보와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항공권에는 12일이 표시되어 있는데 일주일이라고 말하면 그 순간 불일치가 발생하고 추가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일정이 유동적이라면 약 3주 정도 머무를 예정입니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약이라는 표현은 유연성을 주면서도 충분히 명확하게 들립니다. 중요한 것은 확신 있는 태도입니다. 머뭇거리거나 애매하게 말하는 순간 상황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단순합니다. 명확하게 말하고 짧게 말하고 일관되게 말하는 것.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입국 심사의 절반은 이미 통과한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입국 심사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질문은 바로 어디에 머무를 예정인가요? 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도심에 있는 호텔이에요 또는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같은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표현은 심사관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숙소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인상을 주어 의심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입국 심사관은 여러분이 실제 관광객인지 확인하기 위해 숙소 정보를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답변은 호텔 이름과 위치를 정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리어트 호텔에 머무를 예정입니다. 또는 공항 근처 홀리데이 인에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처럼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주소까지 알고 있으면 더 좋습니다. 모든 정보를 완벽하게 외울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이름 정도는 바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가족이나 친구 집에 머무른다면 상황은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이 경우 심사관은 추가 질문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구인지, 어떤 관계인지, 어디에 사는지 등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최소한 첫 며칠은 호텔을 예약해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처음 3일은 호텔에 머무르고 이후에는 가족을 만날 예정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명확하고 검증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안정적으로 들립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질문은 귀국 계획입니다. 언제 출국하시나요? 라는 질문에 정확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다음 달쯤이에요 또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라고 말하는데 이는 좋지 않은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답변은 날짜를 정확히 말하는 것입니다. 3월 15일에 출국합니다.처럼 명확하게 말하세요. 그리고 그 날짜는 반드시 항공권 정보와 일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나오는 질문이 바로 재정 상태입니다. 여행 경비는 어떻게 충당하시나요? 라는 질문에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세한 설명이 아니라 자신감 있는 답변입니다.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간단하게 말하면 됩니다. 필요하다면 카드와 현금을 준비했습니다. 라고 덧붙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여유 있고 안정적인 여행자라는 인상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는 많은 분들이 가장 쉽게 실수하는 질문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개인적인 연결과 여행 의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겉으로는 단순해 보이지만 답변 방식에 따라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많은 분들이 솔직하게 네, 친척이 있습니다.
또는 친구가 살고 있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물론 사실을 말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입니다. 이런 답변은 추가 질문을 불러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인지, 어디에 사는지, 왜 만나려는지 등 질문이 계속 이어지면서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입국 심사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국가에 연결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장기 체류 가능성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여행의 목적은 관광이다 라는 점을 명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만약 실제로 만날 계획이 없다면 이번 여행은 관광이 목적입니다 라고 간단하게 말하면 충분합니다. 이는 거짓이 아니라 이번 여행의 핵심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만약 실제로 친구나 가족을 만날 계획이 있다면 표현을 조금 더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관광이 주된 목적이고 일정 중 하루 정도 친구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처럼 말하면 됩니다. 핵심은 관광이 중심이고 만남은 부수적인 일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연결 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질문은 과거 방문 이력입니다. 이 나라에 이전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거나 얼버무리다가 오히려 의심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간단하고 명확하게 답하는 것입니다. 네, 3년 전에 관광으로 방문했습니다. 또는 이번이 두 번째 방문입니다. 처럼 말하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일관성입니다. 입국 기록은 이미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하면 바로 확인됩니다. 특히 방문 횟수가 많은 경우에는 이유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 나라의 문화와 여행을 좋아해서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처럼 자연스럽게 설명하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자주 옵니다. 또는 거의 살다시피 합니다. 같은 표현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이런 말은 장기 체류 의도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직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특히 은퇴하신 분들이 여기서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또는 그냥 쉬고 있습니다. 라고 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표현은 좋지 않습니다. 심사관 입장에서는 소득이나 생활 기반이 불명확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답변은 과거 경력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저는 은퇴했고 이전에는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처럼 말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정적인 배경과 경제적 기반을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추가 질문이 있다면 은퇴 후 여행을 즐기고 있습니다. 라고 덧붙이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절대 피해야 할 것은 현재 일을 찾고 있다는 뉘앙스입니다. 기회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또는 여기서 일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표현은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광 비자로 입국하는 경우 여러분은 어디까지나 여행자입니다. 이 점을 명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결국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간단합니다. 개인적인 연결이나 과거 경험이 있더라도 그것이 이번 여행의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답변은 짧고 명확하고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실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필요 이상으로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긴장한 상태에서 질문을 받으면 더 잘 설명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입국 심사에서는 이것이 오히려 문제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방문 목적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관광입니다. 라고 짧게 답하면 끝날 수 있는 상황을 어떤 분들은 개인 사정, 건강 이야기, 방문 계획 등 여러 가지를 한 번에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심사관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의문이 계속 생기게 됩니다. 하나의 답변이 여러 개의 추가 질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단순합니다. 질문에만 답하고 그 이상은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짧고 명확하게 답한 뒤에는 멈추세요. 침묵은 어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정된 태도로 보입니다. 입국 심사는 대화를 하는 곳이 아니라 확인을 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역할은 필요한 정보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정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모든 내용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입국 심사관이 무엇을 확인하려 하는지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관광객인지, 일정이 명확한지, 재정적으로 독립적인지, 그리고 규정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답변은 항상 그 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방문 목적은 명확하게 관광이라고 말하고, 체류 기간은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숙소와 귀국 일정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재정 상태는 간단하고 자신 있게 표현하고, 개인적인 연결은 최소한으로 언급해야 합니다. 과거 방문 기록은 솔직하고 일관되게 말하고, 직업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배경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짧고 명확한 답변입니다. 길게 설명할수록 불필요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확하게, 그리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더 빠르고 편안하게 입국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작은 표현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입국 심사는 여러분을 시험하는 곳이 아니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잡한 설명이 아니라 명확하고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관광객이고 일정이 정해져 있으며 스스로 여행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자연스럽게 전달하면 됩니다. 답변은 항상 짧고 정확하게 유지하세요. 방문 목적은 관광, 체류 기간은 구체적인 숫자, 숙소는 정확한 이름, 귀국 일정은 명확한 날짜로 말하면 충분합니다. 재정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표현하고, 개인적인 관계나 추가 정보는 필요할 때만 최소한으로 언급하세요. 과거 방문 이력이나 직업도 솔직하면서 안정적으로 들리도록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침착하고 자신 있게 말하는 순간 이미 절반은 성공입니다. 작은 단어 하나, 짧은 문장 하나가 전체 여행의 시작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준비된 여행자입니다. 그 사실을 간단하고 분명하게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정당한 여행자라는 사실입니다. 입국 심사는 여러분을 막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확인하기 위한 절차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긴장하거나 괜히 더 잘 설명하려다가 오히려 상황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핵심은 단순합니다. 짧게, 명확하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것. 이 세 가지만 지키면 대부분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질문에는 필요한 만큼만 답하고 불필요한 정보는 덧붙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목적은 이미 충분히 정당하고 그것을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첫인상입니다. 깔끔한 복장과 차분한 태도는 생각보다 큰 영향을 줍니다. 심사관도 사람입니다. 준비된 여행자처럼 보이면 그에 맞는 대응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여행을 즐길 자격이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준비된 답변으로 여유 있게 통과하세요. 작은 차이가 여러분의 여행을 훨씬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